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경제학 지식을 쏙쏙 넣어드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정말 재밌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미시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역선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중고차 샀다가 이거 진짜 잘못 샀다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본 경험 있으신 분? 분명히 살 땐 겉이 번쩍번쩍해서 와, 이건 대박이다 싶었는데 막상 집에 가져와서 몰아보니까 엔진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런 경험 말이에요. 아마 지금 몇 분 막 뜨끔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파는 사람은 그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속속들이 다 알죠. 근데 사는 사람은요, 알 길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정보의 양이 다른 이 상황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걸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랑 역선택이 대체 뭔지 개념부터 딱 잡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 바로 중고차 시장이랑 보험 시장 얘기를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정보의 비대칭과 역선택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한쪽의 정보를 좀 더 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제가 살 때 꼼꼼하게 잘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봐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배울 역선택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역선택,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거꾸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나한테 안 좋은 걸 고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차를 잘 알아도 판매자가 작정하고 숨긴 엔진 결함까지 알아내기는 힘들겠죠? 바로 거기서부터 역선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역선택이라는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장에 아주 재밌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로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레몬은 우리가 먹는 그 상큼한 과일이 아닙니다. 네, 이중구 교수님 교재를 보면 이 비유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미국 속어로 레몬이라는 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망인 불량품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좋은 중고차를 달콤한 참살구에 나쁜 중고차를 맛없는 게살구, 즉 레몬에 비유를 합니다.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좋은 차 주인은 자기 차가 최소 350만 원은 받는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나쁜 차 주인은 양심상 한 15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구매자 눈에는 이 두 차가 그냥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시장에 좋은 차랑 나쁜 차가 정확히 반반, 50대 50으로 섞여 있다고 쳐요. 여러분이 지금 차를 사야 하는 구매자라면 과연 얼마를 부르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350만 원? 에이, 그럼 나쁜 차 걸리면 손해잖아요. 150만 원? 그럼 좋은 차 주인이 안 팔겠죠. 자, 얼마가 좋을까요? 그렇죠. 뭐가 좋은 차인지 모르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딱 평균 정도의 가치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기대가치라고 하는데요.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수식을 한번 같이 보시죠. 좋은 차의 가치 350만 원에 이걸 뽑을 확률이 반, 즉 0.5죠. 그럼 둘을 곱하고요. 나쁜 차 가치는 150만 원. 이것도 뽑을 확률이 0.5니까 또 둘을 곱해요. 그리고 이 두 값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정확히 25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구매자가 생각하는 이 차의 평균적인 가치, 즉 기대 가치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250만 원이라는 가격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구매자가 나는 25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자기 차는 35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차 주인은 뭐라고 할까요? 장난해요. 그 돈 받고는 절대 못 팔지 하면서 그냥 시장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에는 누가 남았죠? 맞아요. 150만 원짜리 나쁜 차, 레몬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들도 중고차 시장 가봤자 다 썩은 레몬밖에 없더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무서운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럼 이런 역선택 문제는 중고차 같은 특별한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천만에요. 우리 생활과 훨씬 더 가까운 곳, 바로 보험 시장에서도 이 역선택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100%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하는지, 술, 담배를 하는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 어떠세요? 구조가 중고차 시장이랑 똑같지 않나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판매자만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험 시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가입자만 자신의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또 나타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식적으로 건강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에 더 가입하고 싶어 하겠죠. 보험회사는 그냥 평균적인 위험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딱 정했는데 자꾸만 아플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는 계속 손해를 보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보험료를 올립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가입을 안 해버리죠. 결국 아픈 사람들만 남고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역선택이라는 건 그냥 시장을 망하게 내버려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똑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정보를 많이 가진 쪽,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자는 만약 문제 생기면 1년 동안 무상 수리해 줄게요. 같은 품질 보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자신 있다는 강력한 신호 보내기, 시그널링입니다. 반대로 정보가 없는 구매자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자동차 전문가를 데려가서 차 상태를 샅샅이 확인하는 식으로 숨겨진 정보를 걸러내려고 할 겁니다. 이걸 바로 선별 스크리닝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KC 인증마크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통과했다는 걸 보증해 주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특히 아까 그 보험 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들어서 아예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제도인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짚어보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단 한 가지를 꼽으려면 바로 이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정보의 차이라는 게 단순히 운 나쁜 한 사람이 손해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좋은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나쁜 물건만 남아서 결국 그 시장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시장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고민해볼 문제를 드릴게요. 바로 취업 시장입니다. 여기도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이죠. 기업은 지원자가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인지 알기 어렵고 지원자도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 시장에서는 어떤 역선택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기업들이 인턴십을 운영하거나 지원자들이 자격증을 따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오늘 우리가 배운 선별과 신호 보내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